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종목을 고르고 타이밍을 잡고 어떤 투자의 방법을 익히는 게 아니라 현금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현금. 왜냐하면은 시장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우리가 신나고 뭔가 할 수 있으려면 돈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럼 매달 100만 원씩 지금 이제 많이들 뭐 물려 계시고 현금 다 썼는데 매달 100만 원씩 이렇게 들어올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도 현금은 항상 한 20-30%씩은 빼놓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보다는 100만 원씩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기존에 투자한 자금에 만약에 내가 뭐 1억 정도 이미 투자해놨다. 그럼 마이너스가 한 투자를 이제 안정적으로 하셨으면은 마이너스 지금 한 15%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했다는 게 뭐냐면 주력 포트에 삼성전자, 뭐 현대차, 포스코, 뭐 아니면 네이버 이런 게 좀 들어있고 이제 적절히 분산으로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기타 등등이 쫙쫙쫙 떼었을 때 마이너스 15%에서 20% 안팎일 거고 투자를 굉장히 잘하신 분들은 투자를 잘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투자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은 뭐 삼성전자나 KTNG나 고배당주 사신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10% 안으로 들어와 있을 거고 성장주 위주로 이제 많이 투자하신 분들은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마이너스 40% 정도 될 텐데 현금이 100만 원씩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지금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지금 이미 주식이 사져 있잖아요. 근데 이미 주식이 사져 있는데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현금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내가 만약 1억을 사놨는데 100만 원씩이라도 모아서 5달 모아서 500만 원에도 현금이 있다. 그럼 떨어질 때 마음이 되게 편해요. 근데 예를 들면 반대로 내가 총 투자하는 금액이 1억인데 주식이 만약에 5천만 원어치만 사져 있고 5천만 원 현금이 있어요. 그럼 100만 원씩 들어와요. 그럼 막 사도 되잖아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종목을 고르고 타이밍을 잡고 어떤 투자의 방법을 익히는 게 아니라 현금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현금. 왜냐하면은 시장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우리가 신나고 뭔가 할 수 있으려면 돈이 없으면 안 되죠. 돈을 다 이미 써버리고 나면은 맞아요. 아무것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손발이 다 묶이는 거죠, 사실은. 거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금 비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그러면은 보통은 주식에 만약 1억이 들어가 있고 예. 뭐 매달 뭐 또 100만 원씩 들어와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게 주식에 1억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고 현금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때는. 만약에 이제 투자를 좀 잘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소 20% 이상. 20%. 그러니까 예를 들면 8천만 원이 투자돼 있고 2천만 원만 현금이 있어도 굉장히 여유가 있죠. 왜냐면은 그 중에서 20%. 아니 너무 좋은 주식인데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주식이 있어요. 최근 같은 경우에 네이버. 이게 뭐야? 약간 이럴 정도로 아니 이렇게까지 떨어진다고 헛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현금이 좀 있으면 밑에서 좀 사면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현금이 없으면 떨어지면 너무 스트레스 받죠. 뭐 네이버나 뭐 그전에 아모레퍼시픽도 뭐 10만 원이 깨져서 뭐 엄청나게 떨어질 때가 있었고 뭐 이런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 현금이 사실은 그러니까 현금이 필요 없을 때는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정도가 있어요. 근데 수익이 500%가 난 거예요. 5억이 됐어요. 현금 필요 없어요. 손실이 나도 소용 별로가 있는 이게 멘탈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수익이 별로 크게 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금이 너무 없으면 너무 주식에 이제 매달리게 되고 투자가 되게 힘들어진다. 왜냐면은 내가 수익이 많이 난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주식을 그냥 처분해버려서 왜냐면 이미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처분해서 현금으로 만들어서 그 어떤 마음에 별로 동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수익이 많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심플하게 표현하면은 원금에서 손실이 나면은 이제 멘탈이 완전히 흔들리는 거죠. 그런 관점. 그 네이버 좀 여쭤볼게요. 그 네이버가 좋은 주식인 건 알겠는데 많은 분들이 네이버에 투자를 조금 꺼려하는 이유가 비싸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많이 떨어져도 구글보다 꼭 구글하고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구글보다 퍼가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이버는 한 30대, 구글은 뭐 10 후반, 20대 요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10 정도 차이가 나니까 딱 봤을 때 구글을 사겠다는 거죠. 이 네이버를 투자할 유인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애플과 삼성전자를 우리가 또 봤을 때는
사람들이 보통 애플을 더 좋아하시죠. 그리고 구글하고 네이버랑 비교를 했을 때는 당연히 또 어떻게 보면 구글, 왜냐면 훨씬 더 미국 기업이고 훨씬 더 글로벌 주식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글로벌 주식이 아니라 국내 시장으로만 봤을 때는 플랫폼 하면은 1등 업체는 결국 이제 네이버가 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주식이 되잖아요. 그럼 이런 거죠. 결국 이제 그 차이는 뭐냐면, 과연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원화에 투자할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그거는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명확하지. 그러니까 내가 국내 시장보다는 달러를 조금 더 가지고 있고 싶겠다. 이러면은 사실은 구글도 지금은 굉장히 많이 빠져 있거든요. 구글 아까 네이버 말씀드렸는데, 구글은 안 빠지고 네이버만 빠졌다 이게 아니라 구글도 거의 지금 네이버나 구글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구글도 좋고 네이버도 좋은 상황인 거죠. 예,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차이는 뭐냐면, 달러로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원화로 투자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달러가 지금 우리 같은 거 환율이 만약에 지금 뭐 1,400원까지 올라갔다가 환율이 만약에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하면은 네이버가 조금 더 유리해질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아무래도 또 이거는 화폐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또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러면 1,300원대가 지속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좀 그 뭐 역사적 평균이라고 할까요? 거기보다는 좀 비싸게 감이 있잖아요. 보통 한 1,200원. 보통 1,200원에서 1,100원 사이가 저희가 적정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뭐 원화 투자 네이버 쪽으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만약 이게 유지된다고 하면. 나쁘다 안 나쁘다라기보다는 이제 달러를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것인지 약간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더 심플하게 표현하면 국내에 일자리를 만들고 싶으면 네이버에 투자해야 되고,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으면 구글에 투자해야 되는 거. 그런 관점인 거죠. 근데 이 투자자는 국경이 없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은 주영이 쌤은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구글보다는 네이버를 조금 더 물론 반반씩 투자해도 되긴 하지만 조금 더 뭐 비중을 실는다고 했을 때는 네이버 쪽에 조금 더 비중을 실는다는 말씀이실까요? 실제로는 사실은 그야말로 진짜 반반이죠. 구글도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해외 주식을 말씀해 주시면 사실은 지금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많이 떨어졌고, 아마존은 정말 많이 떨어졌고요. 테슬라도 지금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특이하게 애플은 많이 안 떨어졌어요. 애플만 안 떨어지고 다른 대부분 주식들은 해외 주식 많이 떨어졌죠. 예. 진짜 뭐 나쁘지 않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보시면 미국의 빅테크라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주식들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뭐 엔비디아나 이런 주식들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고, TSMC도 뭐 엄청나게 최근에 뭐 오렌 버핏이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고 해서 반등했지만 뭐 아직도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때 또 주식에 관심이 없죠. 사지 않죠. 그래서 투자는 어렵다. 그렇죠. 그런 관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웅달 채널을 열심히 보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되죠. 예. 사모해야 된다. 예. 그 워렌 버핏 얘기해 주셔가지고 워렌 버핏이 진짜 삼성전자가 아닌 TSMC를 샀다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뽑아서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예. 이게 진짜 워렌 버핏 하면 레전드인데 삼성전자가 안 좋아서 투자를 안 한 거 아닐까요? 근데 저는 이제 투자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오랫동안 했는데 오렌 버핏께서 투자를 굉장히 잘하시지만 항상 잘하시는 건 아니세요. 그리고 좀 뭐랄까 좀 그렇습니다. 어떤 걸 말씀드리자면, 제가 과거에 워렌 버핏이 아마 기사를 여러분들께 쳐보시면 아시겠는데, 포스코의 지분을 5%가 딱 안 되게, 대주주 안 되게 4.9%를 투자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도 한번 방문을 하셨어요. 근데 포스코를 투자할 때는 그렇게 한국에 와서 포스코 투자했어요 라고 소문 엄청나게 냈었거든요. 근데 빠져나가실 때는 진짜 소리 소문 없이 빠져나가시더라고요. 판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시냐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떤 말씀 드리냐면, TSMC를 투자했는데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오렌 버핏께서 그러면은 결국은 반도체 업종이 유망하고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굉장히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 파운드리 반도체 가격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적정이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시냐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를 사모으신 여러분들은 오렌 버핏의 투자와 실력이 다르죠. 저점에서 사모으셨으니까. TSMC를 사셨잖아요.
물론 이제 TSMC와 삼성전자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뭐 반도체, 파운드리, 삼성전자도 파운드리도 하고 뭐 디램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업종 자체를 저평가라고 생각하고 유망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TSMC와 삼성전자를 딱 비교했을 때 TSMC가 훨씬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면은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 요즘에 이제 시진핑 주석께서 4년임을 하면서 자꾸 대만을 성공한다고. 대만을 그냥 보진 않겠다. 우리가 잘 지켜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만이 훨씬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워렌 버핏 정도 되는 워렌 버핏은 단순 투자가 아니라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험업입니다. 보험업이고 워렌 버핏이 거느리는 은행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웰스파고 은행부터 시작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금융 한마디로 엄청난 대형 금융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제 정세를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아마 대만에 매수하셨다는 거는 어떤 거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거냐면 중국이 실제로 액션을 하진 않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저점에서 산다는 거. 만약에 정말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 사지 않으셨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긍정적이죠. 예, 그런 관점입니다. 반도체가 저평가된 주식으로서 예, 저는 충분히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도 충분히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고 삼성전자는 오렌 버핏이 생각하는 것만큼 안 빠졌겠죠. 왜냐하면 TSMC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거든요. 반토막이 났다면 삼성전자로 쳤을 땐 8만 원에서 반토막이면 4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는 5만 초반까지 빠졌다가 이제 바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봤을 때는 그렇게 싸 보이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싸지기가 쉽지가 않죠. 만약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 삼성전자 말고 다른 반도체 기업은 안 보세요? 다른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봤을 때 이제 디램 집중되는 건 이제 SK 하이닉스가 있고 그 외에는 사실은 좀 뭐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파운드리를 하긴 하지만 이제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뭐 결국 1등주는 삼성전자가 좀 잘 돼야지만 이제 다른 주식들이 잘 될 수 있는 거지. 삼성전자를 보다 이제 좀 더 잘 되기는 좀 어렵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그러니까 누구나 다 좋은 기업이라고 알려진 기업을 쌀 때 사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그렇죠. 굉장히 심플하죠. 그걸 못해서 그런 거예요. 투자가 그럼 되게 단순해질 것 같긴 한데. 단순하죠. 단순하고 저는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그 기업 리포트를 안 보거든요. 기업 리포트를 안 보냐면 이제 과거에 저도 엄청나게 봤었는데 그 리포트라는 게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분석을 하는 건데 누구나 아는 분석은 분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과 뭔가 다른 분석을 하거든요. 누구나 아는 분석은 뭐냐면은 재무 상태예요. 재무 상태는 바로 엑셀로 알 수 있잖아요. 그냥 뭐 보면은 기업 공시 들어가 보면 올해 매출액 얼마, 영업이익 얼마, 당기 순이익 얼마, 그 다음에 지금 순 자산 얼마, 부채 얼마, 이게 딱딱딱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넘어서는 분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분석이라는 게 사실은 분석을 하다 보면은 남들이 모르는 좋은 거를 콕 집어서 분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더 좋은 주식을 골라낼 수 있는 옥석을 가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투자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좋은 주식을 고르는 것보다는 어떤 관점이 되냐면 망하지 않을 기업을 고르거든요. 망하지 않는 기업은 아까 계속 말씀드린 좀 굉장히 심플해요. 현금 흐름이 나오면서 부채보다 자기 돈이 많으면 돼요. 그러면 버틸 수 있잖아요. 숫자는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기업은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게 버틸 수 있는 기업을 찾아봐. 이러면 굉장히 심플해지거든요. 그 버틸 수 있는 기업에 남들이 다 주식 얘기 안 할 때 어떤 사람이 주식 얘기를 우리가 주식 얘기했을 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너는 왜 주식 얘기를 해? 그런 관점이면은 시장에서 이미 버림받은 수준인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마트에 갔는데 어떤 걸 얘기해야 될까요? 뭐 마트를 갔는데 어떤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다들 모른다든지 관심 없고 이러면은 진짜 관심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에 얘기했을 때 이상하게 생각했다라고 했을 때 망할 수 없는 기업이면 사모았을 때 뭐 거의 수익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다고 막 자산주 같은 거 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떤 미래 성장 수준이 별로인 예. 자산만 많은 막 PBR이 진짜 뭐 높은 그런 기업 예를 들면은 뭐
삼성물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오히려 삼성물산은 배당을 많이 주니까 음. 왜냐면 지주사이기 때문에 배당을 또 삼성전자보다는 많이 주거든요. 음. 삼성물산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좋긴 하지만 삼성물산도 만약에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반등하면 충분히 반등할 수는 있죠. 적절하게 반등하겠죠. 그런 관점. 네. 그러면 그 2차전지 바이오 이런 것도 투자하시나요 혹시? 그럼요. 어. 2차전지하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2차전지는 수익이 꽤 많이 났죠. 이제 저는 늘 이제 방송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하고 포스코 케미칼은 늘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포트폴리오로 2차전지에 대한 포트폴리오로 5%에서 10%는 성장주로 그냥 포트폴리오로 두는 거는 나쁘지 않다. 너무 더 높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도 사도 된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다른 게 아니라 2차 전지도 사실은 배당을 주지 않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이 제가 알기로 한 120조, 130조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영업이 혹시 얼마 나는지 알고 계세요? 영업이익이요? 제가 그거 잘 모르겠고 퍼가 100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1조. 1조 정도를 지금 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네이버가 40만 원이 넘어갔을 때 시가총액이 80조였어요. 네이버가 원래 1년에 1조를 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시가총액 120조예요. 1년에 1조를 벌어요. 120이에요, 그러면. 예, 그렇죠. 그리고 삼성 SDI랑 포스코 케미칼도 굉장히 지금 퍼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을 때는 엄청 좋은데 이제 떨어질 때는 또 위험 관리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비중을 너무 높이면은 위험에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에서 10%. 예, 충분히 5에서 10% 정도는 뭐 충분히 투자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그 10%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2억을 투자한다. 그러면은 10% 정도면은 2천만 원 정도잖아요. 그죠? 2천만 원 정도에 만약에 뭐 진짜 손실 마이너스가 2억에서 2천만 원이면 10%잖아요. 근데 마이너스가 50%가 난다고 해도 손실이 1,0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럼 2억에서 1,000만 원 손실을 충분히 각오할 수 있죠. 그렇죠. 5%만 남으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구나. 2차전지를 다 좋다고 하시는데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네요. 주영쌤이 말하는. 그렇죠. 5에서 10%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는 이거보다 더 작아요. 바이오도 지금 가격은 5에서 10%.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아까 그 말한 한미 사이언스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성장주에 이제 업종이 된 거 있잖아요. 플랫폼이 있고, 게임주가 있고, 바이오가 있고, 2차 전지가 있고, 엔터가 있어요. 되게 다양한 섹터에 투자를 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웅달님께서는 어느 거를 성장주면 어느 게 제일 좋으세요? 성장주 중에는 저는 2차 전지랑 플랫폼. 그럼 거기에서 이제 거기를 두 개 합쳐서 15% 정도 투자하면 되겠네요. 그래요? 그럼 그 정도? 7%. 근데 그걸 막 3, 40으로 하면은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승부를 거는 거죠. 내가 이 두 개로 인생 역전을 한번 해보겠다. 내 변동성에 걸어보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구나. 왜냐면은 그 정도 되면 2억이면은 2차 전지하고 네이버에 거의 한 6천만 원 투자해버리는 거니까 30%면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섹터를 우선 정한 다음에 이 섹터 중에서 내가 제일 좋은 거를 성장주 중에서 그러니까 섹터가 막 10개가 있으면 3개를 골라내야 되죠. 그게 이제 선택인 거죠. 아니면 내가 너 너무 힘들다. 그럼 5%씩 여러 개를 이제 약간 백화점식으로 약간 두든지. 그러면 나머지 그 80%, 85%는 뭘로 채우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뭐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뭐 포스코나 이제 우량한 주식을 채워놓으면 배당 많이 주는 이렇게 하면 포트폴리오 굉장히 안정적이죠. 거의 손실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 주영쌤이 삼성전자를 말씀하시니까 삼성전자 100% 사라고 들리기도 하고.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죠. 또 어떨 때는 또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또 다루실 때도 있잖아요. 그럼 또 네이버 카카오를 100% 채워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딱 정해놓고. 포트폴리오죠.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1억 있으면 그렇게 배당이 나오는 그런 우량한 대형주로 한 80에서 85. 그다음에 성장주로 15. 그렇게. 80은 아니고 한 50? 50에서 60 정도? 예, 50. 그러면은 나머지 40 정도는 뭐 현금도 좀 있어야 되고. 현금이지. 뭐 그런 식으로 딱딱 하면은 뭐 너무 좋죠. 그렇게 하면은
주식으로 손해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계획적으로 투자하면 무조건 버티면 수익이 나요. 현금은 그냥 통장에 예금으로 파킹 통장 같은 데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짠 다음에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씩 꾸준히 현금을 하면은 손해 볼 수가 없죠. 최근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겠어요? 2차 전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좀 줄여줄까? 그래서 퍼가 100이 넘어가네. 비율로 하니까 그럼 좀 줄여놓게 현금 놔두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요즘에 네이버나 뭐 화장품이 너무 많이 떠지네. 그럼 이제 업종을 바꾸는 거예요. 화장품하고 게임즈도 좀 이제 사놓을까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기존의 그 막강한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런 것들은 뭐 너무 많이 떨어졌다 하면 조금씩 사고 이렇게 하면은 뭐 투자가 굉장히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제 재테크 수단으로 되는 거죠. 네.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생각합니다. 네. 주영생 그러면은 그 끝으로 예. 좀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주식 투자가 사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요. 그 변동성에 따라서 이제 감정도 많이 변하고 힘이 들고 또 굉장히 좋을 때도 있긴 한데 실제로 이제 이 주식 시장이 우리 어떤 일상생활과 떨어진 곳이 아니라 기업이 있고 또 여기서 생산성이 만들어지면서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어떤 우리 사회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사회라는 게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이제 떨어졌을 때 너무 이제 또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또 언제든지 또 이 위기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제 손실을 봐서 속상하시면 그거를 가지고 손실을 봤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이런 성장주에 대해서 경험을 한번 해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왜냐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제 이 자본주의에서는 투자를 우리가 계속 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약간의 이제 속상한 점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배움의 기회로 삼고 또 앞으로 미래를 늘 준비를 하면 우리에게 조금 더 늘 뭔가 좋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늘 좀 긍정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게 대세 상승의 초입일 수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슈퍼개미 이주영의 이주영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